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14일 오후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자진 사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명된 지 35일 만이죠. 그러나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대한민국을 두 동강 냈었고 정말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이 조국 씨가 결국은 사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퇴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거기에 한 가지 좀 의문이 남습니다. 자, 거기에는 뭔가 스스로, 즉 조국 본인 자신이 피의자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 15일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루 앞두고 지금 자진 사퇴를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감사가 이 조국 씨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자,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 당연히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의무가 있죠. 자, 내일로 예정된 국감 역시 당연히 이 조국 본인과 그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사실 예상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감은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이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형이 무겁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자, 국정감사에서 그 감사장에서 선사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 되기 전에 치렀던 인사청문회에 당시 조국 씨가 나와서 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은 거짓말로 드러난 게 너무나 많죠. 그러나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국정감사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큰 중형을 처벌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예상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 앞둔 오늘 이렇게 전격 사퇴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 형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증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형법상의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과 비교해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위증을 할 경우에 받는 형량은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기가 되었던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 또 단국대 논문과 관련한 의혹, 그리고 키스트 인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조국 장관이 해왔던 모든 진술들이 사실 거짓이 참 많았는데, 국감에서 만약에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사실상 놓인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오늘 아침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지난주 한국갤럽 여러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아주 큰 폭으로 계속 하락 추세였죠. 그리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0.9%까지 좁혀지는 이러한 여론의 악화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언급한 것처럼 역시 본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염려 이런 것도 물론 작용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앞으로 다가왔던 내일 국정감사가 이 조국 씨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조국 장관이 내놓았던 모든 진술들이 거짓으로 드러난 게 상당 부분 있었죠. 문화일보 기사 중에 발췌한 내용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조 장관의
해명 중에 사실은 키스트와 관련해서는 전부 사실은 거짓말로 사실은 공식 확인이 되었죠. 지난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키스트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자, 여기에서 그동안 조국 씨가 해명해온 키스트 관련된 사항들이 참 거짓인 게 다 밝혀졌죠. 자, 뭐 첫 번째는 조민 씨가 키스트 출입할 당시에 왜 출입 기록이 3번, 5번 정도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 씨는 그동안 당시 출입할 때 하나의 신분증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약 2주 동안 인턴을 했지만 출입 기록은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둘러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 키스트 원장이 해명을 했죠. 왜냐하면 키스트는 뭐 보안 등급이 아주 최고 등급으로 유지되는 보안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경비실에서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받거나 출입증을 공식적으로 발급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 각자가 자신의 이 출입증을 태그해서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씨의 해명과 같은 그런 출입 방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씨 딸 조민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2011년 키스트 분자인식 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키스트 측에서는 3주간 인턴 아니다. 인턴 근무 기간은 5일 뿐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와서 출입한 기록은 3일밖에 없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턴 증명서 자체를 조민 씨에게 공식적으로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 인턴 기록을 가지고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국 씨가 인사청문회 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했던 많은 부분들이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조국 씨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 해명한 내용도 다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국 씨는 청문회에서 코링크 PE라는 회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몰랐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투자처를 알 수 없었다라는 근거로 이 코링크의 투자 운영 보고서를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방식이 블라인드 투자 방식이고 뭐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알려주지 않는 이러한 펀드이기 때문에 뭐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뭐 속속 거짓으로 드러났죠. 이 조국 씨가 아주 보여줬던 공개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여줬던 투자 운영 보고서 자체가 이 정경심 씨의 요청에 의해서 아주 급조된 이러한 가짜 투자 보고서였음이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씨는 거짓 문서를 근거로 해서 해명한 셈이니까 이게 만약에 내일 국정감사가 열렸다면 또다시 위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조국 장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퇴의 배경에는 물론 가족에 대한 염려, 걱정, 검찰 개혁 등을 운운하고 본인을 검찰 개혁을 위한 순교자처럼 묘사하는 이러한 사퇴의 변을 내어놓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신이 피의자가 되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이 더 사퇴 결정을 앞당기는데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